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황금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를 연휴답게 잘 나려면요. 오늘 시장 어땠는지 열심히 복기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도 정리를 해보고요. 또 다음 거래일에 당장 공략이 가능한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연휴가 다가온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현욱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리딩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 오른쪽에 계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또 무료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위원님들과 인사까지 나눠봤는데요.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연휴 계획이 좀 궁금한데 위원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박현욱 위원님, 오늘 오시면서 차가 굉장히 막히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 다들 황금 연휴 지내러 이제 내려가시는데 위원님은 여기 오시느라 좀 씁쓸하셨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원유에 원유가 아니라 원유 시장이 원유가 워낙 아니라, 타격이 네. 크다 보니까 머릿속에 원유밖에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네. 연휴 때 사랑스러운 우리 와이프에게 뭘 해줄까? 무슨 이벤트로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해줄까? 지금 딸내미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잊게 해준 저의 가족에게 좋은 이벤트를 해서 기쁨을 줘야 되겠다라고 좋은 외식 장소를 하나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 장소는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에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은 연휴 때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좀 집에서 쉬실 건가요? 쉬고 이제 강연의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너무 재미없는 대답인데 물론 강연의 준비도 하시겠지만 네. 집에서 뭐 하고 쉬실 거예요? 강연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강연의 준비만 네.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또 일상생활이 또 금방 다가오니까 또 새로 다가올 이제 거래일을 위해서 또 위원님께서는 공부를 하시면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황금 연휴 계획도 궁금한데요. 오늘장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에만 또 하루 거래일이 열리고 또 화요일이 또 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징검다리로 연휴가 있는 때에는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복기도 해보시고요. 다음 거래일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땠는지 한마디로 정리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장 마감 시황을 한번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950선을 터치할 정도로 오늘도 시장이 조금 강했거든요. 특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쉬어가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연휴 때는 안 쉬신다면서요? 네, 저는 쉬지 않지만 시장을 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쉬어가자
표현보다는 일단 쉬어간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연휴 전에는 이제 통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무난하게 완만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도 6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김정은 관련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오늘도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안 좋은 것들은 항상 연휴 기간에 뭔가 기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추후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시장에 대한 비이성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언제 터져나올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휴 전이기 때문에 일단 쉬어가고 그 다음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쉬어가는 만큼 쉴 땐 좀 제대로 쉬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늘 이제 지리적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와서 또 이제 뭐랄까요, 북한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약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연휴 기간 동안 터지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쉴 때는 우리도 좀 쉬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박현욱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벽이 더 춥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많은 개인분들이 조정이 오면 내가 풀로 주식을 채울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그런 분들 많아요. 하방에 베팅하신 분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앵커링 효과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고점 혹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를 평가하는 건데요. 엄청난 급락을 겪고 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시 조정이 올 거다. 그러면 내가 1300을 기대했다가 못했던 그 모든 현금을 내가 쏟아 부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계속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았고요. 많은 고객 투자자분들이 이게 고객 예탁금이 많이 주식에 엄청나게 쌓여 있고 나도 주식을 사려고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왜 주식은 오르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거야,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외국인들의 행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오늘 처음으로 거래소에서 샀지만 지금 조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의 벤치마크가 되는 코스피 200 하고요. 코스피 200 선물하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조금 낮아요. 이걸 이제 백오데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물은 팔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은 사고 있었고요. 왜 사냐 하면 코스피 200보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더 낮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ETF를 레버리지로 사면 반만 사더라도 지수를 절반은 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꼭 현물 시장에 들어가서 거래소 시장을 사야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팔고 있지만 한국 채권은, 국채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거래소를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사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이 더 춥다라고 위원님께서 한 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시가 또 한 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그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시장 이야기를 한 줄 정리를 해주셨으면요. 오늘 장에서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에도 많은 이슈들이 쏟아질 텐데 그 점들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흔들었던 이슈 중에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비메모리 부분에 이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또 대장주 격이니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에 일단은 유의미한 좀 성적을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기존에는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했던 반도체는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고 뭐 돈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분의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나 뭐 전반적인 그냥 기업의 관점으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영업이익을 거두진 못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성과, 만족할 만한 성과가 유의미하게 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일단 기존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에서는 뭐 삼성이 단연 1등이고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일단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이러한 시장 자체가 조금 넓어요. 왜냐하면 개척이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잘 키워 나간다면 시장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뭐 더 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1분기 실적 반도체 매출이 뭐 17조 6,4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15.7%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일단 상승을 했고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25.5%나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줬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030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그 외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의미 있는 좀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파운드리 자체가 시스템 메모리 분야에서 굉장히 산업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업체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1위를 좀 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다른 뭐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1위를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도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네페스, SFA 반도체 물론 이제 고꾸라지긴 했지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장중엔 잘 갔거든요.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박현욱 위원님,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 주도주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시장이 아작이 나기 전까지는 테슬라가 이끄는 2차 전지가 넘버원, 두 번째가 반도체, 전기전자, 뭐 IT 부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 제가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업종을 막 섞어놨어요. 성장성도 다 죽여놨고 저평가된 종목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저평가로는 배당을 작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종목을 사도 자기의 전략과 생각만 잘 있으면 많은 수익이 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은 저는 언택 관련주로 좀 찾고 싶고요. 테슬라가 지금 코비드-19 관련된 지금 치료제, 백신 시장을 새로운 테마로 띄워놨고요. 또 하나로 띄워놓은 게 서로 컨택하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주문하고 배달시켜 먹고
지금 시장은 코스피,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쿠팡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적자폭을 굉장히 줄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택주라는 개념에 굉장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수혜주 중에서도 언택트 수혜주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박현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언택트 수혜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만 해도 4차 산업의 기술들인 이제 전기차, AI, 인공지능, 공장 자동화, 뭐 스마트폰 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 쓰이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언택트 수혜주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말고 또 다른 쪽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나 이런 건 있을까요, 위원님? 네, 종목은 마지막에 제가 추천 종목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뭐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하죠. 네. 할 일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엄지족이라고 하죠. 동학개미라고 하듯이 주식 매매를 많이 하듯이 집에서 또 많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 종목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택트 수혜주 중에서 오늘 베스트 공략주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이라고 하면 역시나 우리나라 사업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큰 축의 사업 중에 하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많으실 텐데 연휴 동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힌트를 주셨으니까 참고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섹터군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가가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특히 조선주와 정유화학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섹터군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유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조선주나 정유화학주들 오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박현욱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원유를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까 질문을 다른 걸 드렸었는데 원유 이야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원유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여기에 전문가 분들 중에 ETF 혹은 ETN에 대한 롤오버 리스크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아마 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를 경우를 좀 자세하게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가선물 트레이딩이라는 개념하고요. 또 하나는 세틀먼트, 거래와 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로 거래가 됐다더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인베스팅닷컴이 굉장히 스마트폰 모바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인분들도 인베스팅닷컴을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이게 데일리로 찍어보면 마이너스 40불, 38불 간 거래 금액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는 아니고요. 세틀먼트예요.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로 거래된 적은 없고요. 5월물, 즉 5월물을 6월물로 롤오버 하지 않고 가만히 마지막까지 정산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극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너 원유 처분하려면 배럴당 30불 더 내야 돼. 이렇게 정산을 받은 거예요. 거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로 거래가 됐다더라 얘기하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CME, 우리나라가 아닌 CME에서 자, 여러분들 1년 후에 원유가 얼마나 될 거라고 원유를 트레이딩하는 기관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만기 1년 남은 CME에서 거래가 되는 원유 선물을 보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CME 가격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잘 찾아서 띄워놨는데요. 자, 지금 2020년 6월물이 가장 그늘물인데 2021년 6월물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보시면 2021년 준 6월이거든요. 31.13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가를 거래를 하는 유가는 아시겠지만 지수 선물과 달라서 지수 ETF와 달라서 이게 차익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하고 조금만 낮아도 차익 거래가 굉장히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원유는 이 원유를 생산하는 정유 기업이나 그죠? 정제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 쉽게 저장을 하거나 사거나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현물을. 그래서 원유 선물도 임의적인 개인이 가서 이거를 가격을 설정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년 후의 가격은 31달러. 그럼 지금 가장 그늘물이 14달러예요, 배럴당. 선물 기준, WTI 선물. 물론 웨스턴 텍사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는 14달러지만 런던, 미국이 아닌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는 20불을 넘어요, 배럴당. 그래서 미국 쪽이 워낙 지금 셰일 오일 때문에 원유 크루드 오일도 가격이 좀 낮고요. 선물도 좀 낮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 3단, 10불, 11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14달러에 배럴당 거래되는 가격은 미국의 셰일 기업의 80%가 적자를 내면서 생산하는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유 오일에서 드릴을 뚫어놨는데 이걸 한 리그라고 하거든요. 이 리그를 중단을 하거나 빼버리면 메말라 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아예 다시 채굴을 하려면 다시 뚫어야 되고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미국 셰일 기업은 계속 퍼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일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냐 하면 결국엔 유가는 지금 비정상적인 가격을 시간이 걸리지만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요. 자동차가 움직이고요. 공장이 돌아가고요. 유가는 시간은 걸리지만 정상적인 가격으로 천천히 회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 유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는 선물도 할 줄 모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모르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와 정유화학주가 올랐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 6%, 6.8% 넘는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관련 종목들도 흐름도 오늘 좋았거든요. 최충성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일단 조선 하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1위, 세계 1위인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좀 성과를 얻어간다. 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차트가 조금 어느 정도 다 하방 지금 요즘 계속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주도해 가는 섹터군이 없다는 건 사실상 추후에 뭔가 하방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시거나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건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군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재하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은행 관련주, 증권 관련주 또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시되 너무 멀리 보진 마시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조선 관련주들도 똑같습니다. 선박 관련해서는 이건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인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좋지 않습니다. 좋은 나라들이 없어요. 그럼 이 조선 자체가 물론 개발은 하겠지만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니까 대응하시는 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 상승과 원가 절감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실적이 증가된다는 부분에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상승을 준 부분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중한 판단,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원유 관련해서는 언젠가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원유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라는 건 경제라는 거는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당장에 좋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자다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시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몇 번 뭐 투자 팁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멍청해서 돈을 내가 버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하셔서 잘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뭐 2, 3년 보고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주 또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하고 상담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조선주 정유화학주가 오른 것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테마군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군이 없다는 건 시장의 하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슈 중에서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 눈여겨볼 업종들과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최충성 위원님 실시간 업계 바로 최충성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업종들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눈여겨보신 업종 어떤 거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저도 기존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뭐 대림제지에 이어서 제지 관련주인 한솔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근본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은 마스크 관련주를 보고 있지만 마스크에 관한 그런 것들은 종이, 면 마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 포함해서 이제 택배 물량에 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증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하락을 가졌다가 낙폭을 가지고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장기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가 구간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살짝 흔드는 자리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뭐 저 자리에서 바로 뿜어주겠지 라기보다는 일단 정찰대 정도 진입을 하시고 흔드는 자리에서 하단 오늘 중간봉 정도 15,0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지선 짧게 잡아드리고 17,000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택배나 이제 포장하는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제지들이 쓰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번에 기록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빠르게 뛰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한솔제즈 같은 경우 최충성 위원님께서 오늘의 업종과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000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제지 관련주들 좀 보고 계셨던 분들 그때 최충성 위원님께서 마스크 관련주 이야기를 처음 하시면서 제지 관련주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가 대림제지. 대림제지였죠. 그때도 이제 잘 맞추셔가지고 많은 분들 수익을 안겨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솔제지 오늘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박현욱 위원님께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열심히 지도를 구글 지도로 보고 있는데 네, 왜 구글 지도를 보고 계시나 좀 그래요? 그랬어요. 네, 지금 그 WTI 원유 선물의 정산을 받는 곳이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쿠싱이라는 지역이라고 해요. 쿠션도 아니고 네. 쿠싱이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매월마다 원유 선물의 만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O라고 하는 달러로 원유를 추종하는 많은 기관 및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그 WTI 선물을 사간 ETF를 사는데, WTI 선물 만기가 되면 정산을 그 다음 물로 이월하지 않고 갖고 있는 선물 투자자들이 정산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쿠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쿠싱에 제가 구글 지도를 살펴보니까 오일 턴이라는 지명도 있고요. 드럼 1드럼이죠. 드럼 라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 보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쿠싱이라는 지역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쿠싱이라는 데인데요. 이 쿠싱이 왜 미국에서 오클라호마라는 데는 사실은 뭐 그쵸? 해안도 아니고요, 멕시코연도 아니고요, 뉴욕도 아니잖아요. 이게 많은 파이프라인에 미국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정산을 받는다고 해서 그 1배럴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이 쿠싱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원유를 파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사가려고 하니까 너 이거 팔려면 배럴당 38불 내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재미있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관련된 업종. 자, 추천주는 카지노 업종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오늘 움직였던 여러 업종 중에 카지노 업종을 좀 눈여겨보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언택 말씀드렸는데 언택 2부는 최종 공략주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지금은 언택 1부, 1탄 종목을 릴리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2개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큰 데가 파라다이스, 인턴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 회사가 GKL이라는 회사이고요. 라이선스를 받은 데는 우리나라에 2개 회사밖에 없는데, GKL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번잡한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매장이 커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좀 매출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드롭액이라고 하는데 한 번 자리에 앉아서 많은 금액을 던지는 VIP 매출 비중이 80%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VIP 고객들은 굳이 비자를 받지 못해도 다른 따뜻한 나라 혹은 살기 좋은 호텔, 카지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국내외 공항이 다 불락이 됐을 때도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계속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국내 내국인 전용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을 닫아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계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굉장히 그 G2하고 무역 규모는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대응면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오는 VIP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 닫았다가 문 열었어요. 당연히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고요. 문 닫았다가 엄청난 리바운드 하겠죠. 그 중에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VIP 외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파라다이스를 관심 있게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빨리 먹고 나오지 말고 팔고 또 사고 내리면 또 사고, 아시죠? 제 스타일. 목표가는 크게 잡습니다. 한 25,000원 정도로 잡고요. 계속 사고 팔고 먹고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아시죠? 계속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욱 위원님께서 오늘의 업종으로 꼽아주신 건 카지노 관련주였고요.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열게 되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목표가 25,000원으로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열려 있어요. 열려 있군요. 이미 열려 닫혀 있으니까. 강원랜드가 닫혀 있고 파라다이스는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목표가 2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황금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거래일 혹은 다음 주에 조금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을 위원님들께서 꼽아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빠르게 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베스트 공략주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 위원님한테 이번엔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언택트 수혜주 2탄이다. 베스트 공략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 오늘 꼽아오셨을까요? 네, 릴리싱을 하면 이 또한 언택 수혜주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고요. 심지어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직원을 잘라내고 회사가 문을 닫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속하는데 언택 수혜주는 오히려 매출이 늘고 수익도 늘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게임 대장주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NC소프트 현재가가 지금 한 6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언택 수혜주 중에서 어떤 점이 매력적이셨을까요? 네, 우리 지금 도앵커가 얘기했듯이 60만 원이면 잘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한 주당 내가 비싸잖아요. 파라다이스는 15,000원짜리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쉽게 사는데 60만 원 주면 이거 한 주가 이게 뭐 사봐야 얼마나 많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고가주라고 할지라도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는 한 주에 1억이 넘어요. 네, 그래도 계속 사야 되고요. 좋은 종목은 가격 불문하고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NC소프트는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일반 게임과 약간 다르게 RPG 게임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중독성이 강한 거고요. 좀 좋게 얘기하면 게임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한번 리니지 게임에 빠지면 리니지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리니지 2M이 나왔는데 기존의 리니지 M은 약간 저처럼 연식이 되신 분, 그런 분들이 좋아요. 젊은 분들은 리니지 2M을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NC소프트가 굉장히 잘하는 건 뭐냐 하면 같은 회사 내에서도 리니지 M 개발, 운영, 매출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는 팀하고 새로 런치를 한 리니지 2M 그룹하고 전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매출 1, 2위를 다투게 놔둡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니지 아시겠지만 2M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2M이 약간 새로운 젊은 층들을 공략하면서 물론 매출 기준으로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2M이 조금 더 매출 기여도는 조금 크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기존의 전통적인 올드보이스는 치미티네요. 올드보이스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리니지 M도 다시 리니지 2M을 매출 순위에서 지난주에 제껴섰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 내에서도 두 디비전을 둬서 공정한 경쟁을 일으켜서 선순환, 매출 선순환을 이끌어가는 NC소프트 언택주의 핵심 종목으로 종목 한 주가 비싸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위원님 NC소프트 이렇게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의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80만 원이요? 목표가까지 정말 올라가면 좋겠네요. 그럼 손절가는 따로 없고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높게 잡아주신 거죠? 네,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좋은 종목이면 내려가면 더 사야지 왜 손절하냐? 제발 좀 손절하지 말고 더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할 때도 하루에 사셨는지 2, 3일에 걸쳐서 사셨는지 혹은 몇 주에 걸쳐서 사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게 물론 지금은 버크셔 해더웨이를 운용을 하시는 워런 버핏이 너무 자금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시카드에 18% 주식을 팔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M&A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젊은 시절 그분이 굉장히 운용한 자금이 작았을 때 그분이 자신의 집을
사기 이전에 뭐 친척 3명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모든 돈을 넣어서 주식 운용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초창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레터를 썼었고요. 조금 이제 좀 자금이 커지고 바빴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꼭꼭 그 자기네 주주들한테 편지를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물론 3, 4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은 하루에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오른 버핏도 나눠서 사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도 나눠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 없이 목표가 80만 원 NC소프트 말씀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베스트 공략주로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저는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가벼운 종목들만 했었는데 일단 뭐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고 뭐 아직은 따뜻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주식은 선반영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이슈로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화이트진로는 굉장히 강하게 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맥주하면 원래 카스라고 많이 사람들이 찾았었는데 최근에 테라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테라를 찾아요. 그리고 이제 모델도 공유라는 모델을 쓰면서 여성분들이 또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높아진 내식 비중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일단 홍보도 잘 하고 있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마진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주류 성수기도 대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원래 올림픽도 진행이 됐다면 더더욱 수혜를 받았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5월 달에도 굉장히 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있다가 일단 5월부터 이번 연휴에 조금 밖에 나가실 텐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이 33,000원 최고, 지금 작년부터 이제 지금 자리가 신고가 이상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손절가는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잡아드리면 31,000원 구간인데 아니면 조금 넓게 잡으신다면 121선 28,600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지금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 3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5,000원 보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앞으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여름 주류 종목으로 하이트 진로를 최충성 위원님께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가격 전략 자세히 짜드렸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꼭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음 거래일에 조금 공략 가능할 만한 베스트 공략주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공략주들도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서 한국전력이랑 부광약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위원님, 한국전력이랑 부광약품 그때 말씀해드린 전략 아직도 유효한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한국전력은 유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미 물론 지금 배럴당 14달러 하는 유가가 바로 한전에 원유의 그 코스트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가가 원유가 그죠? SK 이노베이션 SOE 싣고 와서 그게 그 원료로 다시 제강이 돼서 한전까지 가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가 아닌 다음 분기 정도 실제로 반영이 되겠죠. 한전에 대한 코스트를 좀 살펴보시면 가스도 있고요. LNG 천연가스가 지금 원유가 내려가면 천연가스도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코스가 굉장히 세이빙이 되고 있고요.
원자력은 크게 변함이 없겠죠. 태양광은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비중이 늘어서 한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됐지만 기존에 원력 가격 연동제라는 거를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원료를 사와서 50% 이상 외국인이 못 가져가죠.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고요. 그거를 전기를 만들어서 기간산업 소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전기료가 연동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한전이 망하면 우리나라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방송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진국형으로 원료가 연동기를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전이 부과한 전기를 좀 올려달라라고 정부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서민들이 경제도 힘들고 워낙 지금 실물 경제가 힘든데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요. 정부에서 조금 자꾸 딜레이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유가가 빠지면서 원료 가격 연동제를 하지 않는 게 동사에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고요. 원유가 내려가면 원달러가 같이 약세가 되면 그게 상세가 돼서 유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수혜가 별로 없을 텐데 다행히 한미 수합 달러 수합을 70조 원 정도 해가지고요. 원달러는 중국 위안화와 연동돼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굳건해요. 브라질 헤아라나 멕시코 그 헤아 환율처럼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처럼 급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율이 든든한데 유가, 천연가스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2분기 매 분기당 거의 1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날 거고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2조 원 정도 강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3분기 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1년 후에 원유 선물이 지금 30불 이상 한다고 했죠. 30불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작년의 적자를 올해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로 수익으로 보답하고 한전은 정부기구고 외국인 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배당 수익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 대한 투자는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PBR 0.3배 미만이에요. 한전을 팔아서 자산을 주당 한 주씩 다 갖고 오게 되면 1,000원짜리를 300원에 지금 거래되는 거예요.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마음 놓고 사셔도 되고요. 부광약품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글로벌 임상을 해보고 신약 실제로 우리나라 신약 11호로 그 허가받은 B형 간염 치료제를 부광약품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B형 바이러스성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약주였던 부광약품과 한국전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도 리뷰를 해봐야겠죠. 위원님, 어제 나오셔서 손오공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약간 눌림을 주는 것 같던데 아직도 전략 유효한가요? 네, 아직 유효합니다. 일단 어린이날은 손오공이고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도 빅히트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뭐 6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어제 종가 정도 말씀드리고 한 3-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눌림 자리는 사실상 뭐 손오공이 눌렸다라기보다는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랬고 상승을 주고 윗꼬리를 달고 눌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일 이평선 잘 지지해주고 있고 5일도 걸쳐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보시고 왜냐면 기존에 1파동 나오고 낙폭 후에 반등이 나오면 2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천천히 보시면 목표가 2,500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고 일단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솔직히 그 이상도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드렸던 공략 리뷰까지 맞춰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것보다 좀 더 긴밀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박현욱 위원님은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에
금요일이죠. 오후 1시에 무료 강연회가 이제 온라인에 잡혀 있다고 하니까 연휴 지내시면서 난 조금 더 시장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이제 보내드리면서요. 황금 연휴가 내일이면 시작이 됩니다. 연휴 동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연휴가 끝난 뒤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